안녕하세요. 끄적끄적 코딩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배열이죠. 배열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어, 대괄호에다가 원하는 값을 넣고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만약 사이즈가 3이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지금 대괄호 안에 0이 있으니까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0이 있고 0으로 된 원소가 3개 있는 거죠. 만약에 5로 바꾸면 5개로 초기화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0이 아닌 다른 자료형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true로 true, false 같은 불리언 값을 넣으면 그 불리언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문자열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트입니다.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라고도 하고 C++에서는 벡터라고도 하죠. 대괄호로 정의하고요.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보이죠? 리스트는 동적 리스트라서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려면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append는 뒤에다가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과 20과 30을 더해서 출력해 보면 잘 나오죠. 그리고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삭제는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10을 넣어보니까 잘 제거되죠. 그리고 30도 제거해 봅니다. 그럼 20만 남죠.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맨 첫 번째 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죠. 그리고 enumerate라는 문법이 있는데 파이썬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와 밸류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시셋입니다. 네, 자바에서도 해시셋이라고 하죠. 자, 해시셋은 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를 이용하면은 엘리멘트를 원소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그 리스트와는 달리 그 괄호가 중괄호로 보이죠. 그리고 제거하는 메소드 있는데 remove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을 제거해 보면은 네, 10과 30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시 set도 포문을 이용해서 이터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 보면은 그 배열과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t을 쓴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거를 확인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에서는 in이라는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s에 들어있냐. 근데 여기 40 같은 경우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고 나머지는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택입니다. 스택은 잘못됐네. 해시맵입니다. 해시맵은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키가 문자열 A고 밸류가 100, 그리고 키가 문자열 B, 밸류는 200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해 보면은 네, 제이슨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키 밸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는 메소드를 그러니까 원소가 있다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되고 밸류가 출력되고 없으면 none이 출력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엘리멘트를
대괄호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위에 get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대괄호를 이용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알 수 없으면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시셋과 마찬가지로 in을 이용해서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역시 딕셔너리도 해시맵은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시 그러니까 set과 마찬가지로 in을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a는 여기 들어있지만 c는 딕셔너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키입니다. A랑 B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키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키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values를 쓰면은 그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value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와 value를 모두 출력하고 싶으면 items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키와 value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A 100, B 200 보이시죠? 그리고 딕셔너리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length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리스트와 어레이도 모두 동일합니다. set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택입니다. 스택은 전형적인 FIFO, 그러니까 first input, first out의 자료 구조죠. 먼저 들어가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늦게 제가 잠시만 잘못 말했네요. 먼저 들어간 것이 늦게 나오는 거죠. FILO. 그래서 append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원소를 추가할 수 있고요. 10, 20, 30을 썼으니까 30, 20, 10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Q입니다. Q는 파이썬에 딱 적절한 자료 구조가 없어서 보통 이제 컬렉션즈라는 패키지에 DQ를 이용합니다. Q 역시 나머지 다른 자료 구조와 마찬가지로 append를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이것은 들어온 순서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10, 20, 30을 들어왔으면 역시 출력도 팝 레프트를 하게 되면 10, 20, 30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Q 역시 리스트를 이용해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힙입니다.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이썬에서도 힙Q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힙Q는 배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 힙의 어떤 데이터를 얻을 때는 별도로 우리가 리스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힙C가 얼핏 봐서는 어떤 숫자를 넣는 메소드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다 넣을지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레이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 안에 실제 힙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힙 푸시할 때마다 구조를 찾는 그 어디에 넣을지 얘가 판단해서 넣는 거죠. 힙 푸시가 원소를 넣는 거라면 힙합은 그것을 제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원소를 팝을 하는 코드를 짜보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작은 것부터 1, 3, 5, 7, 10이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면은 튜플을 이용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순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Q의 또 다른 사용 방법은 어레이를 초기화하고 한 번에 힙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메소드 이름은 힙피파이입니다. 힙피파이 이용하게 되면은 저 어레이에 있는 원소들이 힙에 맞는 자료 구조대로 순서가 바뀝니다. 네. 실제 어레이를 출력해봐도 순서가 바뀌어 있죠. 힙의 구조에 맞는 순서대로 원소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레프트 차일드에 대한 정보가 있고 오른쪽 라이트 차일드에 대한 주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노드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를 정의할 때는 그냥 파이썬에 노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출력을 위해서 여기에는 스트링을 일단 찍어보도록 구현해서 오버라이팅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n1은 노드 밸류가 10인 거고요. n2는 밸류가 5인 노드입니다. 그래서 n1의 레프트는 n2고 그리고 출력해 봤더니 네, 여기서 빼먹은 부분이 있었네요. 네, 셀프가 빠졌네요. 출력해 보면 노드 1의 레프트 차일드의 밸류는 5라는 게 볼 수 있고 n1의 밸류는 10입니다. 잘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실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로직,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하되 뒤에 포문을 감싸서 이중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우가 길이가 3, 컬럼이 5라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출력해보면 네, 로우가 3, 컬럼이 5인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영어로 초기한 거죠. 여기에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가중치를 주기 원하신다면 튜플로 바꾸셔서 뭐 앞이나 뒤에 가중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적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선언을 하고 해당되는 키에다가 리스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중치를 넣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튜플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